집에서 기립종이나 항관종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항관종 제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루미나 피부과 이지원 원장입니다. 네, 오늘 비립종과 항관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비립종은 피부의 얕은 층에 생기는 작은 알갱이로 약간 노란색이나 하얀색을 띠고 안에는 각질이 차 있습니다. 반면에 항관종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피부색이나 약간 홍갈색을 띠는 작은 혹이고, 둘 다 생기는 부위는 눈 주변, 뺨 이런 곳에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비립종은 원발성 비립종과 속발성 비립종으로 나뉘는데요. 원발성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속발성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피부 마찰, 자외선 혹은 상처를 입은 후에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항관종은 땀샘 조직이 증식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유전적인 요인이나 호르몬이 관계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단일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비립종 치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피부를 마취를 한 다음에 바늘이나 탄산가스 레이저로 구멍을 내고요. 간단하게 압출을 하면 내용물이 빠져나오면서 치료가 됩니다. 다만 이제 눈 주변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눈 주변 피부를 당기거나 누르게 될 때 약간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항관종은 비립종에 비해서 치료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그 병변의 깊이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산가스 레이저나 어빔야그 레이저로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깎아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회복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돼서 붉은기가 거의 한 달 이상 가는 등의 그런 좀 불편한 과정들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불완전하게 제거돼서 재발이 흔하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포텐자나 아그네스 같은 바늘을 집어넣어서 고주파를 흘려내는 그런 치료를 대안으로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치료 후에 발생하는 다운타임, 그러니까 피부가 좀 불편한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시술 후의 케어는 피부가 아물 때까지 자극적인 제품 금하시고 자외선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탄산가스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라고 하면 듀오덤 테이프를 갈아붙이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비립종과 항관종 모두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평소에 생활 속에서 자외선 차단을 잘하고 피부에 과도한 마찰을 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예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비립종이나 항관종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항관종 제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립종이 굉장히 얕은 표층에 생기게 되고 세수를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탈락되기도 하는데, 비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스크럽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바늘을 통해서 구멍을 내고 압출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깨끗한 방식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늘은 비립종과 항관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립종과 항관종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이지 건강에 해를 주거나 나쁜 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 근처에 있는 병원 찾으셔서 안전하게 치료받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안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미나 피부과의 이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